안녕하세요. 온영석입니다. 오늘도 온영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진실정치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고용주입니다. 저는 풀타임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요. 후원하시려면 은행 계좌, 젤, 벤모가 있습니다. 이거 좀 크게 좀 보여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또 PO 박스도 주소가 잘 안 보인다고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크게 올립니다. 후원 주소 보시면 됩니다. 양석원 Truth Politics 되고 PO 박스 68 하버드 시티 캘리포니아 907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드디어 팍스뉴스에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민주당 대선 후보가 팍스뉴스의 브렛베어 간판 앵커죠. 브렛베어 인터뷰가 있었는데 브렛베어가 완전히 카말라 해리스 박살을 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얼마나 빈약한 후보인지 그 민낯이 오늘 다 드러났고, 심지어 그 오늘 X를 보니까 트럼프 와루라는 데서 이게 최고의 광고다. 트럼프 캠페인을 위한 최고의 광고다. 그렇게 풀 26분 인터뷰, 26분밖에 안 됐습니다. 인터뷰도. 트럼프는 보통 인터뷰하면 1시간 가고 그러는데 그 26분 인터뷰를 풀로 올렸습니다. 뭐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가 절대적으로 지금 우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경합주 다 리드하고 있고요. 위스콘신주만 빼고. 위스콘신도 소수점 차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항상 불리하게 나오는 걸 미뤄볼 때 트럼프가 우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경합주는 트럼프가 전부 다 승리를 거둘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버지니아 같은 그런 파란 주도 이렇게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버지니아는 종이투표 행정명령 때렸죠. 그웬 영킨 주지사가. 자, 카말라 해리스 그러면 정책 그리고 공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못합니다. 월드 샐러드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를 두고 말이 횡설수설한다 해가지고 월드 샐러드라고 하는데요. 카말라 해리스를 두고요. 자, 그래서 바로 인터뷰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분 43초 이어지는데 다 볼게요. 하나씩 제가 바로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 얼마나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감이 아닌지 애누리 없이 보여주는 인터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You know, voters tell pollsters all over the country and here in Pennsylvania that immigration is one of the key issues that they're looking at this election, and specifically the influx of illegal immigrants from more than 150 countries. How many illegal immigrants would you estimate your administration has released into the country over the last 3.5 years? Well, I'm glad you raised.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불법 체류자, 불법 난민을 미국에 풀어놨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브렛베어가 첫 질문부터 바로 세게 들어갔습니다. 뭐 센 것도 아니고 당연한 질문이에요. 근데 메인스트림 미디어 같은 경우는, 주류 언론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 절대 던지지 않겠죠. The issue of immigration, because I agree with you. It is a topic of discussion that people want to rightly have, and you know what I'm going to talk about. Yeah, but do you just a number? Do you think it's 1 million, 3 million? Brett, let's just get to the point. Okay, the point is that we have a broken immigration system that needs to be repaired. So your Homeland Security Secretary said that 85% of apprehensions. I'm not finished. We have It's a an rough immigration estimate of 6 system million people that have needs been to be- released into the country. And let me just finish. I'll get to the question, I promise. We have It's a an rough immigration estimate of 6 system million people that have been needs to be- released into the country. And let me just finish. I'll get to the question, I promise you. I was beginning to answer. And when you came into office, your administration immediately reversed a number of Trump border policies. Most significantly, the policy that required illegal immigrants to be detained through deportation, either in the U.S. or in Mexico. And you switched that policy. They were released from custody awaiting trial. So instead, included in those were a large number of single men, adult men, who went on to commit heinous crimes. So, looking back, do you regret the decision to terminate Remain in Mexico at the beginning of your administration? 자, 카말라 해리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질문 자체만 딱 두고 봤을 때 아마 제가 오늘은 인터뷰, 카말라 해리스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인터뷰 통틀어서 가장 폭망한 그런 인터뷰가 아닌가 싶고, 선거 캠페인은 완전히 끝장낸, 사실상 뭐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승리는 사실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트럼프 지면은 전 무조건 장난질이라고 보면 돼요. 만약에
오죽했으면 이렇게 중단시켰습니다. 인터뷰 끝내라고. 카말라 해리스 캠페인 팀이 야 너 지금 죽 쓰고 있으니까 지금 브렛베어가 너 완전히 죽이고 있거든. 그만해.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브렛베어한테 이제 끝내라고 신호를 줬대요. 브렛베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놓고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 지금 자꾸 끝내라고. 예, 카말라 담당자가 수건을 던졌다. 수건을 던졌다는 거는 백기를 흔들었다는 겁니다. 졌다고. 예고 없이 브렛베어와의 비참한 인터뷰를 갑자기 끝냈다. 이렇게 게이트웨이 펀드시 제목을 달았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캠페인 팀은 인터뷰하는 게 계속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달아 실수. 카말라 지지율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렇게 썼습니다. 민주당의 사상적 지도자 카말라 해리스에게는 또 다른 힘든 하루였다. 카말라 담당자들은 팍스뉴스에 출연해서 드물게 주류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팍스뉴스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나 보다. 예. 그들은 심지어 트럼프를 공격하는 브렛베어에게 질문을 하도록 주선하기도 했다. 브렛베어가 그렇게 친트럼프 인물은 아니거든요. 예. 하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어떤 준비도 카말라를 앞으로 닥칠 일을 막을 수는 없었다. 카말라는 결국 국경 개방부터 조 바이든 침해에 대한 거짓말, 이란 테러 정권에 대한 자금 지원, 실패 정책을 옹호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였고 탈출구는 없었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정확하게 봤어요. 게이트웨이 펀드시. 카말라한테 쉬운 질문 안 던졌다. 예, 까다로운 질문으로 몰아붙였고 그리고 트럼프 자신의 실패한 그런 정책들을 툭하면 트럼프만 탓하잖아요. 트럼프는 진작에 이렇게 백악관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탓돌리기만 하지 못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잘했어요, 브렛베어. 그래서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분명히 그럴 거다. 여자 비하했다. 카말라를 어떻게 여자를 그렇게 어떻게 몰아칠 수 있어? 브렛베어 미사지니스트야. 여성 혐오주의자야. 이런 식으로 이런 내러티브가 예상이 된다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평을 이렇게 했습니다. 꼭 시청하세요. 브렛베어가 카말라 해리스와의 비참한 인터뷰에서 보여준 최고의 테이크다운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잘했어요, 브렛베어. 오늘 인터뷰 제대로 된 인터뷰 처음으로 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인터뷰어도 최고였고 브렛베어가 지금까지 카말라 해리스한테 질문한 그 인터뷰이 중에서는 이제 카말라가 최하급이었겠죠. 브렛베어가 인터뷰한 사람 중에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끝났다. She's done. 그러면서 카말라 해리스 브렛베어 인터뷰에서 트럼프에 대한 비명 지르며 압박감에 무참하게 무너졌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completely cracks under pressure. 압박감에 완전히 무너졌다. 이 뜻입니다. 브렛베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카말라 스태프들이 긴급하게 인터뷰 중단을 요청했다고요. 4명 정도가 손을 흔들면서 그만둬라, 빨리 끝내라, It's gotta stop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X에서 연달아서 이렇게 계속 그 카말라 해리스의 워드 샐러드 횡설수설 올려놓고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이렇게 다 잘 뽑은 거예요. Are they misguided, the 50%? Are they stupid? What is God, it? I would never say that about the American people. What else do we know about this population, 18 through 24? They are stupid. So are 자, 오늘 팍스뉴스 브렛베어 인터뷰에서는 미국인들을 보고 절대로 바보다, stupid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얼마 전 인터뷰 회견한 걸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국인 18세에서 32세 사이, 31세 사이 어린 유권자들은 멍청하다. 그들은 stupid. They are stupid. 이렇게 소리쳐서 외쳤죠. 그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 자, 그리고 브렛베어가 또 물어봤습니다. 미국인 70% 이상이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당신은 맨날 turning the page 이렇게 페이지를 넘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페이지를 넘기면서 취임한 지가 벌써 3년 반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근데 트럼프는 계속 출마하지 않았느냐 지난 10년간 계속 그런 그 워드 샐러드 말도 안 되는 횡설수설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통령은 당신이 아니었느냐 이제 브렛베어가 이렇게 따지는 모습인데 한번 볼게요. Frankly, exhausted of Brett. more than People are 70% of people exhausted. tell the country is on the wrong track. They say the country is on the wrong track. If it's on the wrong track follows 3.5 years of you being vice president and President Biden being president.
That is what they're saying, 79% of them. Why are they saying that? If you're turning the page, you've been in office for 3.5 years. And Donald Trump has been running for office. You've been the person Come holding on, the come office. on. Madam You Vice and I President. both know what I'm talking about. You and I both know what I'm talking I actually don't. about.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I'm talking about is that over the last decade, But you're people the have lever of become. power. But listen, over the last decade, it is clear to me, and certainly the Republicans who are on stage with me, frankly, 그래서 카말라가 계속 얼렁뚱땅 넘기고 있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트럼프를 비난하면서. 그래서 브렛 베어가 아니 모르겠는데 당신이 무슨 얘기하는지 그렇게 면박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날카로운 질문 던졌는데 브렛 베어가 물어봤습니다. 카말라 해리스한테 조 바이든이 언제부터 정신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느냐, 언제 포착했느냐. 한번 들어볼게요. not Donald diminish Trump. the significance You of that. call Donald Trump. He's misguided. You say now He's he is unstable. unstable. He is unstable, Brett. He's not well. You say he's mentally not stable. He's not stable. Let me ask you this. and- You and told we many should all be interviewers concerned. that Joe Biden was on his game, that ran around circles on his staff. When did you first notice that President Biden's mental faculties appeared diminished? Joe Biden, I have watched from the Oval Office to the Situation Room, and he has the judgment and the experience to do exactly what he has done in making very important decisions on behalf of the American people. There were no concerns raised? Brett, Joe Biden is not on the ballot. I understand, And but Donald Trump But you is. talked about it. And Donald Trump after George is. Clooney said and within a if few you minutes of watch talking to President Donald Biden at a Trump- fundraiser that he thought this was not the same Joe Biden that we saw on the debate Donald Trump stage. is on the ballot. I understand. 그래서 트럼프를 두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계속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브렛 베어가 그때 날카롭게 부메랑을 던졌습니다. 그럼 당신은 도대체 조 바이든이 그렇게 인지력이 아주 생생하고 좋다고 그렇게 강조해 왔는데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얼버무렸습니다. 사실 이런 대목들도 이렇게 말 잘하고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잘 슬기롭게 이렇게 대처를 하는데요. 근데 카말라는 이제 그런 임기응변에 약한 정치인이라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황하는 기색을 보여주면은 유권자들 마음도 흔들리겠죠. 자, 퍼싱 스퀘어 CEO이고 인플루언서죠. 이분도 나름. 그래서 VP는 이제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부통령 후보,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는 직접적인 질문에 단 한 번도 답변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동, 이전 공약 또는 정책 입장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저 시간이 다 될 때까지 필리버스터만 연발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인터뷰이고 브렛 베어가 솔직히 멋있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여태까지 브렛 베어 보면서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들었는데 이게 언론이죠. 이게 언론의 역할이죠. 트럼프만 맨날 공격당해야 됩니까? 트럼프는 거의 메인스트림 미디어로부터 100% 공격만 받았습니다. 사실. 근데 슬기롭게 잘 대처하잖아요. 오히려 강하게 역공을 피면서 질문자, 주류 언론을 당황하게 만드는데 명수였죠. 워낙에 머리가 똑똑하고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학문적이고 이게 구체적인 사례들을 데이터별로 잘 들어요. 지난 시카고 경제클럽 블룸버그 인터뷰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 한인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 제 방송 많이 보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꼭 보셔야 돼요. 트럼프가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고 정말 학문적이고 데이터별로 얼마나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아는지 편집장 블룸버그 편집장을 여러 차례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월스트리트저널하고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 보고도 그냥 너네들이 경제에 대해서 뭘 아냐? 너네들이 전망하는 게 다 틀렸는데 그렇게 아주 세게 나갑니다. 세게 나갈 것 같이 얘기를 했어요. 어제 방송 보면. 아직 제가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는 보진 못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 지난 수십 년간 엄청 많이 틀렸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관세 때리면 인플레이션 노래처럼 그렇게 계속 되풀이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트럼프 정부 때 첫 번째 임기 때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던집니다. 무식하게.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렇고
블룸버그 편집장도 그렇고 블룸버그 전체적으로 그렇고 그냥 기득권 편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싼 인건비가 좋은 겁니다. 미국의 인건비는 비싸니까 그냥 중국이나 이렇게 인도 이런 싼 인건비가 그냥 좋다고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야 그냥 우리는 그래서 불법 체류자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가 싸니까.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 그럼 기득권이 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1200만 들어오고 이런 걸 기득권 진영이 원한다니까요. 소로스 같은 놈도 그렇고. 인건비가 싸니까. 자기네들은 그냥 집에서 이렇게 그 성처럼 안전지대에서 사니까 야 그냥 다른 중산층이 뭐 죽든 말든 그건 내 알 바 아니에요. 이 마인드예요. 이 마인드. 나만 잘 살면 돼. 그런 마인드입니다. 기득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런 블룸버그 편집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관세 안 돼. 관세 안 돼. 자기 친구들이 이제 돈을 그만큼 못 버니까 그러겠죠. 트럼프가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사전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관세라고. 저도 그 트럼프의 그 말에 100% 동의해요. 관세 필요합니다. 미국이 다시 일어나려면 관세를 이용해야 돼요. 관세 통해서 중국을 무릎 꿇게 만들었고 그리고 관세 통해서 보잉도 함부로 연방정부 상대로 갈취 행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 트럼프가 비즈니스를 잘 했습니다. 연방정부라고 무조건 호구짓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동안에는 연방정부가 그냥 기업들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다 줬다고 그럽니다. 지난 수십 년간. 근데 트럼프가 처음으로 야 보잉 에어포스 원 대통령 전용기 무슨 53억이나 들어가.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아? 그러면서 39억 9,999만 9,999.99달러라고 그래요. 정확하게는. 근데 어쨌든 낮췄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내는 세금 아꼈잖아요. 자, 그래서 트럼프 주니어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Absolutely brutal for Kamala. 카말라한테 정말 잔인한 일이었다. She can't handle anything. 그녀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She won't actually answer any questions.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She doesn't care that she could have done something about all of these problems. 그녀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이 뭔가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관심이 없었다. 그저 권력을 원할 뿐이다. He just wants the power. 100% 트럼프 주니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자 그리고 바이런 도널드 플로리다 연방 하원 의원이 오늘 그 인터뷰에서 국경 문제, 이민 문제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오늘 이민 문제로 거의 한 15분 갔나요? 완전 그걸로 그냥 그 케어 시켰어요. 브렛벨가 카멀라 해리스를. 근데 그렇게 얘기했죠. Stay in Mexico 정책의 가장 잘 펼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트럼프가 Stay in Mexico, 멕시코에 잔류하라. 난민들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멕시코에 있으라는 겁니다. 미국 살기가 힘든데 미국에 홈리스 많은데 왜 난민들부터 받냐 이거죠. 왜 미국 홈리스들은 그럼 안 챙겨줍니까? 제한군인 홈리스들은 안 챙겨줘요? 지금 LA 특히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넘쳐나는 게 노숙자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도시들이 자꾸 난민들 받기를 또 원해요. 민주당이 그만큼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카말라가 들어오면서 백악관에 들어가면서 막바로 없앴던 첫날 가장 먼저 없앴던 것 중에 하나가 멕시코 잔류하라였어요. 난민들. 국경도 바로 중단시켰고요. 국경 장벽도. catch and release. 잡고 바로 놓아준다. 그 정책을 펼쳤습니다. 카말라가. 그리고 불법 난민 불체자들한테 변호사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해줬고 워크퍼밋까지 줬습니다. 워크퍼밋까지 줬고 그 다음에 교도소에 수감된 불체자들 성전환 수술도 할 수 있게 해줬고요. 무료로. 거기에 대해서도 브렛벨가 날카롭게 지적하니까 트럼프 때도 그거 뭐라고 그게 있었어. 그렇게 이제 얼버무렸습니다. 트럼프가 그걸 찬성한 적 없었죠. 예? 그렇게 성전환 교도소 수감자들 그리고 그 불법 체류자들 성전환 수술 무료로 해준 적 없어요. 트럼프가 그걸 원한다고 한 적도 없고. 근데 카말라는 자기 입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FBI가 추가로 발견을 한 데이터인데요. 1699건 살인. 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정신 나간 그 돌대가리 진행자 ABC 데이비드 뮤어. 완전 그 민주당 프로파간다 머신. 그 사람은 뭐 FBI 자료에 따르면은 범죄 줄어들었어. 이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는데 FBI가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정확하게 팩트 체킹을 데이비드 뮤어한테 했죠. 대도시들 범죄가 이렇게 늘어난 걸로. 자, 1699. 근데 이게 추가로 또 이게 데이터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1699건 살인, 강간 7780건, 강도 33,459건, 가중폭행 37,091건.
예, 그래서 2022년에 카말라와 바이든 집권 기간 동안 폭력 범죄가 이렇게 급증했다.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트럼프에게 투표해야 된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노브레이너예요. 이번 투표에서 이번 선거에서 정말 그 자기가 그 이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않는 한 카말라를 찍을 수가 없죠. 정신 나간 게 아니라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솔직히. 어떻게 이렇게 살기 힘든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리고 범죄가 이렇게 많고 노숙자들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카말라를 찍을 수가 있겠어요? 4년 더 이대로 가자고요? 인플레이션 또 올리고 기름값 또 폭증시키고 기름값 급등하면은 여러분 모든 삶이 힘들어진다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물건들 이거 양복이나 이런 것도 다 마이크도 그렇고 플라스틱도 그렇고 다 기름이 없으면은 못 만들어요. 기름이 제일 중요해요. 모든 에너지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은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소스가 기름이에요. 저는 에브리데이 감사한 마음이에요. 기름이라는 게 있어서. 화석연료 덕분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화석연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추워서 정말 그 얼어 죽을 정도로 추운 지방 그거 어떻게 날로 때울 겁니까? 어떻게 따뜻하게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화석연료 아니면 다 얼어 죽어요. 다 얼어 죽습니다. 태양열, 풍력 그걸로 따뜻하게 못 해요. 그러면 화석연료가 인류를 구원한 에너지 아닙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에너지예요.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화석연료 100년,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저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까지 인류의 좋은 에너지인데 제가 아까 FBI 범죄 데이터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팀포 보수 농객이죠. 팀포 리 So the FBI put out false data. The White House patted themselves on the back and it was a effing lie. 범죄 줄었다고 자기 어깨 잘했어 이러고 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카말라, 바이든, 오바마 정부 다 그냥 거짓말들이에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냥 포장해주고 어떻게든 덮고 했는데 저는 미국의 분열은 오바마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정말 오바마는 분열쟁이, 분열의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박스뉴스 인터뷰를 보고 제이디 밴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이렇게 썼습니다. To my Democratic friends, maybe you should consider swapping Kamala Harris for Joe Biden. 야, 카말라 해리스보다 조 바이든이 낫지 않아? 지금 또 다시 조 바이든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전 진짜 이제 누가 더 나을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누가 나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카말라 해리스도 꼭두각시고 바이든도 마찬가지였지만 트럼프만이 진정으로 정말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미국 세상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억만장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유세, 워낙에 이제 연설을 잘하고 연설의 달인이고 그게 연설의 달인이어서 트럼프가 대통령 된 거예요. 솔직히 연설의 달인이라서 이번에 컴백도 한 거고 연설의 달인이 아니면은 캘리포니아에 어떻게 11만 명이나 몰릴 수가 있겠습니까? 코첼라에. 뉴저지에서도 10만 명 운집하고 어떻게 가는 곳마다 완전 매진입니까? 오바마도 이렇게 못했어요. 레이건도. 훗날 공정하게 아주 냉정하게 평가가 될 겁니다. 트럼프가 역사상 미국 역사상 최소한 근대사에서 가장 빼어난 그런 연설 실력을 갖춘 정치인으로 평가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한국에서 국회 연설한 거 한번 보세요. 물론 그것도 이제 스크립트 읽긴 했지만 그 연설 잘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뭐 트럼프가 워낙에 이제 한국 언론에서 악마화를 해가지고 툭하면 방위비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트럼프는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상대로. 한국 대통령이 아니고 미국 대통령 아닙니까? 게다가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한 번 지금 손해를 본 적이 없고 막대한 이윤을 올리는데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동안에 그전 대통령들은 그냥 멍청하게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상대로 얻어 터지기만 했는데 트럼프가 진짜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서 이건 문제 있어. 이렇게 이렇게 무역 적자가 누적되면은 이거는 우리 국민들한테 미국 국민들한테 엄청난 타격을 줄 수가 있어. 이건 안 돼. 무역 적자 이거 줄여야 돼. 그런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을 하라고 한 거고 방위비도 다 내라는 게 아니고 그 방위비도 무기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체류비입니다. 체류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머무는 미군들 전기요금, 뭐 수도요금
이런 요금들의 절반을 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텍사스 연방 상원도 불안불안하다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그렇게 보도했고 여론조사에서 뭐 5% 포인트까지 추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텍사스 테드 크루즈가 간신히 이기긴 했습니다. 지난번에 베로 오르크 상대로 6년 전에요. 근데 토론에서 오늘 완전히 박살을 냈다고 그럽니다. 테드 크루즈가 또 토론의 달인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하이라이트를 딱 뽑았는데 Not a word about his own record. I have to admit, the beginning of it, it reminded me of Kamala Harris in her debates, answering everything. Look, I was born in the middle class. It's some lines that sound nice that ignore his record. Let's just talk about his voting record. Again, you can go to allredfacts.com. You can see the actual votes. 4 times he has come out for men playing in women's sports, for boys playing in girls' sports. He is a co-sponsor, and he voted for a law called the Equality Act. The Equality Act mandated that boys be able to go in girls' bathrooms, in their locker rooms, and their changing rooms. He voted for it. That is his record. Number 2, there was a bill. It was a very simple bill. It was narrowly defined. It was protecting women and girls' sports. He voted no. The only issue on that bill was whether biological boys should compete against our daughters. That's not fair. Congressman Allred was an NFL linebacker. It is not fair for a man to compete against women. The 3rd time he signed on to something called the Transgender Bill of Rights. Transgender Bill of Rights explicitly, and he co-sponsored it, mandated that boys compete against girls' sports. And just 2 weeks ago, Congressman Allred joined 100 radical Democrats in demanding that our military allow drag shows on military bases, pay for soldiers to have sex changes using taxpayer money, and pay for children to be sterilized and have sex changes on military bases. Again, that's extreme. That's not Texas, Senator- but that is his voting record. Senator, that's your time. Yeah. 자, 테드 크루즈가 아주 멋지게 트랜스젠더 그 빌들 4개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 찬성을 했고요. 저 상대 후보 정신 나간 컬린 아우렛, NFL 라인베커 출신이에요. 남자가 여자 스포츠에서 뛰는 걸 지지했다. 저 인간은. 그래서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과 여자 라커룸에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그는. 또 여자 스포츠에서 여성 보호 해야 되는데 그는 반대표를 던졌다. 아우렛 의원은 NFL 라인베커였기 때문에 여자 스포츠와 경쟁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지 않느냐. NFL 선수들이 여자 스포츠에서 뛰면은 여자들 다 죽겠죠. 만약에 풋볼에서 안 붙으면은. 절대로 남자들이 여자 스포츠에서 뛰는 게 말이 됩니까? 제발 이런 거를 그대로 그냥 맹신하는 한국 한인 언론인들 보면은 물어보세요. 이런 질문들을. 꼼짝도 못 합니다. 남자가 여자 스포츠에서 뛰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다가 뇌진탕 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배구 선수가. 예? 남자라고 저는 할게요. 남자였던 배구 선수가 여자랍시고 이렇게 스파이크를 했는데 그거 맞고 의식을 잃었잖아요. 여학생이. 그리고 리아 타메스라는 그것도 정신 나간 놈이 성전환하고 나서 남자 수영 선수였는데 여자 수영 콘테스트에 나와가지고 휩쓸고 예? 거의 뭐 키가 뭐 6피트 2인치 3인치 막 그래요. 근데 여자래요. 딱 봐도 남자 아닙니까? 딱 봐도. 미국이 이렇게 미쳤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한국 한인 언론은 그래도 민주당 좋아. 우리는 민주당 좋아. 왜냐하면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CNN이 민주당 편이기 때문에 우리도 민주당 편에 들어야 돼. 그게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대다수 여기 한국 한인 언론 논평가들 보면은 다 그냥 자기 생각 없고 필터 없고 그냥 뉴욕타임스가 그렇게 했으면 나는 무조건 충성해야지 이겁니다. 아무 생각도 없고 반대쪽이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몰라요 그냥. 예. 그 트랜스젠더 권리 장전을 또 이 사람이 공동 발의자였습니다. 그 아우레드가. 남학생이 여학생 스포츠에 참가하도록 그렇게 명시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남학생이 여학생 스포츠에 참가하도록 명시적으로 의무화했고 또 2주 전에 급진 민주당원 100명과 함께 군 기지에서 여장쇼, 드래그쇼, 여장쇼를 하고 군인들이 납세자 돈으로 성전환 수술비를 지불하고 군 기지에서 어린이들이 불임 수술을 받고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누가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 사람이 돼야죠. 테드 크루즈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안 그래도 어제 공식 지지했어요. 테드 크루즈를. 자, 카말라가 오늘 엉망진창 인터뷰했는데 그냥
몇 개 더 보여드려야겠죠. 예. 자, 베니 존슨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끝났다. 저도 끝났다고 진작에 얘기했죠. 경합주 다 트럼프가 휩쓸 거라고 장난질만 없다면. 그래서 막 몸을 흔들고 소리쳤다.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을 못하고 완전한 재앙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Talked about locking people up because they disagree with him. This is a democracy. And in a democrac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hould be willing to be able to handle criticism without saying he'd lock people up for doing it. Talked about 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정적들을 구속시키겠다고. 아니, 정적을 구속시키려고 한 거는 조 바이든하고 카말라 그 일당들 아닙니까? 오바마고. 오바마도 넣으려고 그랬잖아요. 쳐넣으려고 그랬잖아요. 트럼프 러시아 내통했다면서. 예?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백악관 앞들에 나와가지고 트럼프가 러시아가 이번 선거에 개입한 것 같다고 그렇게 어긋장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어긋장을 놓기 때문에 1월 6일 의회 연설을 한 거예요. 의회 앞에서 트럼프가. 저는 그거를 100% 잘했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1월 6일 그 의회 연설이었다고 봅니다. 그냥 순순히 승복하지 않고. 그거는 왜냐하면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도 그렇게 조작하고 4년 내내 어긋장 놓고 탄핵 2번 시키고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런 용기를 사람들이 좋아한 거예요. 정의로운 모습을 좋아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정의로운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언론들이 그렇게 가짜뉴스 매일마다 퍼붓고 빅테크가 검열하고 흰신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하이드록시랑 이버에 대해서도 얼마나 잘못된 정보 퍼뜨렸습니까? 주류 언론이. 그리고 헌터 바이든 랩탑 스토리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연히 1월 6일에 저는 그거는 잘했다고 봅니다. 의회 이번 선거 이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리더다운 모습을 저는 보였다고 봐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컴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순순히 물러났으면 트럼프 이렇게 컴백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가장 잘한 치적 중에 하나가 1월 6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을 그렇게 악의적으로 조작하고 트럼프 툭하면은 가짜뉴스 퍼뜨리고 언론들이 담합해가지고 빅테크도 트럼프에 대한 지금도 마찬가지죠. 구글링 한번 해보세요. 트럼프가 어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구글링 하면은 카말라에 대해서는 부정적 뉴스 볼 수 없고 어제 조 로건도 그걸 X에 올렸지만 트럼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사를 찾을 수가 없고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1월 6일 저는 그거 잘했다고 봅니다. 트럼프. 평화적이고 애국적으로 시위하라고 그랬어요. 의사당에 들어가서 쳐들어가라고 한 적 없습니다. 트럼프가. 그리고 마치 그날 이제 뭐 100만 가까이 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대부분은 의회에 안 갔습니다. 그 몇백여 명이 간 거예요. 의사당에. 마치 전부 다 몽땅 나쁜 놈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주류 언론의 내러티브가 잘못된 거죠. 크게. 자, 다시 테드 크루즈 얘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드 크루즈 뛰어난 토론 실력으로 Colin Alred 캠페인을 혼란에 빠뜨렸다. Ted Cruz leaves Colin Alred's campaign in shambles with masterful debate performance. 원래 하버드 법대에서도 토론을 가장 잘했다고 그런다. 테드 크루즈가 자기 동기생들 중에서. 그래서 텍사스 연방상원은 공화당이 수성할 거라고 보고요. 테드 크루즈가 아주 여유롭게 승리를 거둘 거로 예상합니다. 뭐 주류 언론에서는 자꾸 어떻게든 텍사스 경합주야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지만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아니라 계속 되면 안 되죠, 절대로. 오히려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이 좀 더 빨개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선거 통해서 조금 그 트럼프도 한 5% 포인트로 이렇게 바짝 추격하기를 좀 기대해 보고 좀 너무 큰 기대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10% 포인트, 45대 55 정도까지는 추격을 했으면 좋겠고요. 캘리포니아, 뉴욕에서는 한 자릿수, 그러니까 5% 포인트 이내 추격했으면 하고 뒤집기도 가능한 그런 그런 기적 같은 시나리오도 꿈꿔봅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한테 완전히 올인을 했죠. 그래서 내일 밤부터 월요일까지 펜실베니아 전역에서 1년의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 강연에 참석하고 싶으시다면 참석비는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하는 청원서에 서명하고 이번 선거에 투표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청원서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리고 민주당 바 샬러메인 뉴욕에 있는 이제 흑인 라디오 진행자인데 이제 민주당 바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Doesn't the Biden administration have to take some blame for the border though? 국경 문제 솔직히 바이든 정부 책임 있는 거 아니냐? A lot of the blame? 아니 솔직히 책임이 많지 않느냐? 책임질 게 많지 않냐? The first 3 years you all did get a lot of things wrong. 첫 3년 동안 정말 많은 잘못된 정책들 펼치지 않았느냐? 한국 한인 언론인들한테도 그런 거 물어보세요. 국경 뿔 뚫고 이렇게 1200만 불법 난민, 불체자 들어온 게 잘한 거냐고. 카말라가 No, we proposed mass amnesty on day one. 이렇게 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No, we proposed mass amnesty on day one. 이거는 이제 비꼰 겁니다. 이거는 전면적인 사면인데 카말라가 그렇게 대답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전면적인 사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카말라는 불법 체류자가 많이 들어와서 그들이 민주당 찍을 거라고 언젠가 훗날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 정책이었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근데 이제 바이든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런 정책을 펼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은 급진 좌파 중에 좌파 정치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카말라 쪽에서는 이거는 문제 있었다. 이번에 팍스뉴스 너무 공격적이었다. 이렇게 또 볼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래퍼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카말라는 원래 5시 정도에 오기로 돼 있었는데 5시 늦게 왔대요. 5시 15분. 그리고 질문도 25분 정도, 인터뷰 시간도 25분. 합의를 했었는데 막상 오고 나니까 20분 정도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래퍼가 자기가 질문한 내용이 더 있었지만 추가 질문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뭐 빨리 끝내라고 했으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엉터리죠. 한국 한인 언론 그런 건 좀 안 씁니까? 이거 안 써요? 브래퍼가 이렇게 얘기한 거? 그냥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만 용비어천가 부를 게 아니라 물론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 99.999%의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이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건 맞아요. 신으로 모시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을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뉴욕타임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뉴욕타임스가 극좌라는 생각은 못하고요. 누차 얘기하지만 1956년 이후 한 번도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는 언론이면 급진 좌 중에 좌 아닙니까? 와포는 워싱턴 포스트는 창사 이래 한 번도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었고 그러면 미친 좌파죠. 미친 좌파. 어떻게 그런 언론들을 공정한 언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논객 메리 캐서린 햄 저도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하고 팍스뉴스 논객으로 오랫동안 활동했죠. 지금 팟캐스트 호스트고요. 메리 캐서린 햄이 뭐라 그랬냐면은 야 그 맹공을 당했다고 하고 있지만 팍스뉴스한테 그거는 니네가 못해서 그렇게 맹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바보들아 이렇게 딱 글을 올렸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브래퍼 해리스 캠프 컷 인터뷰 타임 인터뷰 시간 줄였다고. 이거 안 씁니까? 한국 한인 언론 이렇게 나왔는데 뉴욕 포스트에 VP showed up late 늦게 나왔다. 카말라 해리스가 미국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공정하게 보도하잖아요. 뉴욕 포스트가 뉴욕타 와포보다 이런 거 좀 번역하면 안 되나요? 자 제프 블레어라는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팍스뉴스 인터뷰는 큰 갬블이었다. 카말라한테 결국에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최악이에요. 역대 최악. 와 카말라가 이럴 거면은 그냥 출연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그냥 인터뷰 안 하는 그 작전이 왜 오히려 그럴 때는 지지율이 높았다면서요. 물론 그 지지율도 전 조작됐다고 보지만 오히려 인터뷰 안 했을 때가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냥 차라리 신비주의로 가는 게 낫지 않았나. 신비할 것도 없지만 괜히 인터뷰하면서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스티븐 콜베어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하워드 스턴 인터뷰에서도 점수 깎아먹고 샬러메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친민주당 친카말라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이 팍스뉴스 그러면 친트럼프라고 하면서 뉴욕타와포 CNN 두고는 뭐 AP 로이터 통신 두고는 친카말라 이런 얘기 별로 안 합니다. 딱 그것만 봐도 얼마나 이들 언론을 신격화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냥 인간이에요. 만나보면은 제가 이런 얘기하긴 그렇지만 뉴욕타임스 제가 기자 한 분 만났는데 몸무게가 거의 한 400파운드? 되게 좀 물론 체중 갖고 뭐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런 자기 관리에 소홀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미국 이슈들을 이렇게 공정하게 볼 수 있어? 그냥 뭐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솔직히 400파운드 넘으니까 그 기자가. 근데 마치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뉴욕타임스 기자들을 신격화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한국 한인 언론들이. 그건 제가 편집국 보도국에 있어봐 가지고 아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자, 이 대목이 하이라이트였어요. 이 대목이 카말라 해리스가 이제 그 트럼프를 두고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왜 미국인 절반이 트럼프를 지지한? 제가 볼 때 뭐 미국인 60% 정도 지지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에 전체 투표에서도 트럼프가 앞설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왜 미국인 절반이 그럼 트럼프를 지지하겠느냐? 예. 그러니까 뭐 원래 선거라는 게 어렵지. 그냥 또 횡설수설 워드 샐러드로 답변을 했습니다. 카말라는. 이 대목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였어요. You and why is half the country supporting him? Why is he beating you in a lot of swing states? Why, if he's as bad as you say, that half of this country is now supporting this person who could be the 47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hy is that happening? This is an election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t's not supposed to be easy. I know, but It's if not it's supposed to be. It is not supposed to be a so cakewalk are they misguided, for the anyone. 50%? Listen, Are they stupid? What oh is God, it? I would never say that about the American people. And in fact, if you listen to Donald Trump, if you watch any of his rallies, he's the one who tends to demean and belittle and diminish the American people. He's the one who talks about an enemy within, an enemy within, talking about the American people, suggesting he would turn the American military on the American people.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인 절반은 그럼 바보냐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로 미국인들 두고 뭐 바보로 얘기하지 않겠다. 트럼프가 오히려 뭐 군대를 이용해서 미국인들을 공격하려고 한다. 뭐 말도 안 되는 또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뭐 팩트 체킹 안 할 거예요.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해도. 카말라는 이제 그들의 여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언론인들한테도 묻고 싶어요. 만약에 카말라 돼가지고 기름값이 또 폭등하면은 바이든 때처럼 그러면 물가 비싸지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어쩔 건데요. 예? 자꾸 방위비 얘기만 하지 말고 유가가 폭등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더 경제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미국한테 차라리 줄 거면 주고 무역하는 게 더 한국한테도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름값도 내려가면 저는 한국 정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트럼프가 되면 기름값 분명히 내려가거든요. 분명히 내려가요. 화석연료를 활활 태울 겁니다. 72년 만에 에너지 독립국을 이룩했어요. 트럼프가. 원래 미국이 수출 안 하거든요. 기름. 근데 트럼프 때는 수출도 했고 기름을. 그러니까 기름을 워낙 많이 푸니까 이제 기름값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름값이 낮아지는 거죠. 그 효과가 크다는 거죠. 한국 정부에도, 한국한테도. 그러니까 꼭 방위비는 진짜 하나의 단면이고 큰 그림, 매크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에코노믹스보다는 매크로 에코노믹스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런 이슈에 있어서. 그 불법 체류자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토막살인당하고 강간당하고 이런 사람들 언급했습니다. 12세 조슬린 넌거레이 죽은 거에 대해서 그 부모가 이제 굉장히 슬퍼했거든요. 청문회 나와서. 그래서 바이든 정부를 탓했습니다. 대놓고. 바이든 정부의 열린 국경 때문에. 뭐 보면 느끼는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느끼는 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Rachel Morin, Laken Riley, they are young women who were brutally assaulted and killed by some of the men who were released at the beginning of the administration, well before a negotiated bipartisan bill. Former President Clinton actually referred to Laken Riley Sunday campaigning for you in Georgia, saying if those men had been properly vetted, Laken Riley probably would not have been killed. So if it wouldn't have happened, this is well before any negotiation. This is well before Donald Trump got involved in the politics. This is a specific policy decision by your administration to release these men into the country. So what I'm saying to you, do you owe Brett, those I think it's families really, I think an apology? Let me just say, first of all, those are tragic cases. There's no question about that. There's no question about that. And I can't imagine the pain that the families of those victims have experienced for a loss that should not have occurred. So that is true. It is also true that if a border security had actually been passed 9 months ago, it would be 9 months that we would have had more border agents at the border, more support for the folks who are working around the clock trying to hold it all together Madam Vice President. to ensure that no future harm would occur. And this election in 20 days
will determine whether we have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ho actually cares more about fixing a problem, even if it is not to their political advantage in an election, because there was a solution, Brett. 그냥 슬프다고 얘기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가 열린 국경 정책을 펼치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갱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저렇게 토막살인하고 강간하고 막 그랬는데 말이죠. 그리고 목 졸라 죽이고. 근데 별로 표정 보면은 그렇게 막 슬퍼하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책임을 안 지고. 그럼 왜 열린 국경 정책 펼치냐 말이죠. 예. 이 사람들 야 너네들은 그냥 죽어도 돼. 일단은 민주당 유권자 많아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솔직히 그게 정책이잖아요. 그게 펼치고자 하는 정책 아닙니까? 카말라. 한국 한인 언론 이런 거는 보도 안 합니까? 뉴욕타워 CNN이 이런 거 보도 안 하니까 안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현재 폴리마켓 보면은 트럼프 당선 확률이 60.5%예요. 카말라는 얼마? 39.3. 트럼프 60.5, 카말라 39.3. 이거는 보도 안 합니까? 한국 한인 언론들. 경합주에서 이렇게 트럼프가 이제 계속 앞서고 있고 특히 조기 투표에서 트럼프를 찍었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그럽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카말라 찍었다는 사람 찾기 힘들 정도였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선거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주 남았죠, 3주. 3주도 안 남았죠. 19일 남았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19일 남았는데요.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시간부터 해가지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7,500만 불 쏟아붓겠다고 그러고요. 아메리카 팩. 그래서 트럼프한테 막판에 크게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펜실베이니아 쪽에.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주는 펜실베이니아입니다. 펜실베이니아가 누구한테 가느냐에 따라서 승부의 향방이 갈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트윗이 나왔는데 또 열받네요. 또 바이든 정부, 카말라 정부가 우크라이나 방위비를 위해서 4억 2,500만 불 쏟아준다고 그럽니다. 네. 4억 2,500만 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쏟아붓는 반면 노스캐롤라이나 이재민들은 한 명당 750불만 받습니다.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민주당은요. 특히 158명 여기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이런 불법 체류자들 추방시키는 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했고. 예. 민주당이 지금 정상인 당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이런 정책들을 보면은. 물론 제가 뭐 민주당원들을 전부 다 이렇다라고는 볼 수가 없지만 off the record는 저한테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민주당이라는 타이틀 이름 옆에 D가 딱 붙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부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카말라가 불법 체류자가 트럼프 불법 난민이 1,200만 명 들어오고 이러는 게 뭐 트럼프 탓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민이었어요. 어쨌든 트럼프는 일반 미국 시민 그리고 정권이 해줬고 1월 20일에 바이든이 들어왔잖아요. 백악관에. 근데 이걸 탓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주도했으면서 자기 주도하에 불법 체류자 불법 난민 1,200만 들어오게 했으면서 말이죠. 적반하장의 명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보면. 러시아 내통도 클린턴 쪽이 했고 러시아 기업인 9명으로부터 1억 4,500만 달러 받지 않았습니까? 클린턴 파운데이션이. 그리고 우라늄 원 스캔들. 미국에 있는 우라늄 25% 사실상 러시아한테 내준 거 아닙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이었을 때. 국무장관 서명이 있어야 미국 광물을 내줄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왜 보도 안 합니까? 한국 한인 언론들이. 자, 그리고 유튜브 보면은 카말라 해리스가 물론 뭐 적다고 할 수는 없죠. 61만 명이에요, 팔로워가. 그렇게 근데 막 언론들 보면은 엄청나게 인기 많은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61만 명은 좀 적은 거 아닙니까? 대통령 후보가. 자, 그래서 팍스뉴스 진행자 브렛 베어에 대한 그런 재평가가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브렛 베어 asked the public what he should ask Kamala, here's what he got 이렇게 써 있죠. 드디어 물어볼 거 물어봤다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잘했다는 거죠. 자, 베팅 시장에서 트럼프가 6개의 경합주에서 카말라를 앞서고 있다. 이거 안 씁니까? 한국 한인 언론? 다른 엉뚱한 것만 쓰지 말고 좀. 한번 볼게요. 폴리마켓에서 트럼프가 이건 이제 돈이 들어간 겁니다. 베팅한 거예요. 그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정확한 거죠. 애리조나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 68%, 카말라 32%. 선거인단 11명입니다. 조지아 64%입니다.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 카말라가 이길 가능성 36%.
선거인단 16명이에요. 조지아주. 적지 않습니다. 펜실베이니아, 가장 중요한 펜실베이니아는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 59%. 배팅입니다. 배팅 거기 한 거예요. 트럼프가 이길 거다 하고. 카멀라는 41%입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얘기했죠. 경합주 싹쓸이 할 거라고. 몇 달 전 여러분께서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4년 전 장난질까지 포함을 하면은 저는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예상한 게 다 적중했는데 이번에 한번 지켜보자고요. 경합주 다 먹는지 안 먹는지. 승리는 저는 뭐 그거는 떼놓은 당상 수준이라고 보고 트럼프가. 근데 어느 정도로 크게 이기느냐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자, 미시간에서도 트럼프 배팅이 55예요. 예? 카말라는 45. 선거인단 15명입니다. 위스콘신에서도 트럼프가 54% 이길 가능성. 카말라는 46%입니다. 선거인단 10명. 네바다주에서도요. 트럼프가 51%입니다. 이길 가능성이. 6명이거든요. 선거인단. 카멀라는 49%. 이게 딱 말해줍니다. 이 표가. 한번 보세요. 기분 좋은. 이거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데. 예? 이거예요. 그런데 카말라가 뭐 앞서고 있다느니 한국 언론 보면은 답답합니다. 그냥 답답하고 한국 한인 언론 보면 답답하고 정말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 안 하고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전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 온라인 홈쇼핑에서 40대, 50대, 60대, 70대에게 가장 인기가 있다는 이곳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영양제 제가 이미 소개해 드렸죠. 메가 알부민입니다. 메가 알부민. 예, 메가 알부민 진실정치 통해서 이렇게 사시면은 20% 할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진실정치 통해서 구매하시면은 20% 할인 가능합니다. 사이트 hnhkorea.com에 들어가셔서 여기 회원 가입 먼저 이렇게 하시면 여기 추천인에 진실정치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20%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새 계속 미국 대선 그리고 미국 정치 기분 좋은 뉴스들이 이렇게 매일마다 나오고 있죠. 베팅 마켓 휩쓸고 있다는 거 트럼프가 그리고 경합주 다. 그리고 오늘 카말라 폭망 인터뷰까지. 그리고 일론 머스크 7,500만 불 쏘겠다고 그랬죠. 아메리카 팩을 위해서 트럼프를 위해서. 그리고 미국 주류 언론들 기득권 진영이 이제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미친 짓을 할지 이놈들이 정말 이놈들이라는 표현을 할게요. 그냥 정말 사악한 집단이니까 범죄 조직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선거일 이후에 어떤 악의적인 내러티브를 펼칠지 뭐 뻔합니다. 제가 볼 때 2016년 그때랑 똑같이 또 대도시에서 이제 시위하겠죠. 트럼프는 안 된다, 트럼프는 안 된다 하면서. 심지어 트럼프가 이겼는데도 이 페이크 뉴스들이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그냥 질질 끌지 않을까. 저는 그 시나리오도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근데 아무튼 대선까지 쭉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세론뿐만 아니라 승부의 쐐기를 저는 박았다고 봅니다. 이미 끝났고 승부는 끝났고 어느 정도로 크게 이기느냐 그게 큰 관심이에요. 크게 이길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는 경합주에서. 그리고 캘리포니아, 뉴욕 이렇게 그 강성 진보주들에서도 이렇게 공화당이 좀 선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대할 만해요. 올해 선거는. 자, 진실정치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라이크, 공유 꼭 부탁드리겠고요. 진실정치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고용주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 일 시키실 거 있으면 시키세요. 뭐 이거 여기에 대해 다뤄달라, 저기에 대해 다뤄달라 이러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 그 이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